The notion of a thought experiment. 그러니까 사고 실험의 개념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제 thought experiment이 뭔지 모를 수 있잖아. 뭐 그냥 A라고 하면 돼. A라는 실험의 개념은 좋았다는 거네. 유용했다. 이론 물리학의 방법에 theoretical physics. 언제 이후로 그 학문 분야가 존재 안으로 온 이후부터, 즉 학문 분야가 존재한 이후로지. 그러니까 뭔가 존재할 때 come into existence 하기도 하고 존재해서 come into being 하기도 해. 뭐 비슷한 얘기야. 존재하게 되다. 그럼 다 정리해보면 사고 실험이라는 거는 그 이론 물리학 방법에 있어서 유용, 뭐 좋다, 뭐 그런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일단 개념 한번 써볼게. 사고 실험은 이론 물리학에 뭔가 유용하고 좋다 플러스야. 뭐 이렇게 된 상태고. 그다음 단어 한번 다시 여기서 복귀해보면 디시플린은 첫 번째는 훈육이나 훈련, 그다음 두 번째 자기 절제, 세 번째 학문 분야. 생각 다 꼭 잘 알아둬야 되겠다. 자, 그다음 이제 A를 가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불특정한 사람이 아마 생각을 할 거래. 실제 실험이 행해질 필요가 있다. 검증하기 위해서 그 가설을. 그러면 여기서 일단 드는 생각, 이제 문제풀이 관점에서는 이게 되게 유의미한 단서를 주잖아. 문법 플러스 내용이긴 한데, 그지? 특히 지시사 중에서도 저런 이제 뭐 디스나 뭐 that 같은 거 지시사 플러스 추상명사 말고 구체적인 명사가 나오면은 순서상 매우 중요한 단서를 주잖아. 어떻게? 적어도 이거를 언급하는 애가 앞에서 언급이 됐어야 되는데, 다만 여기서 조건은 바로 직전에 안 나와도 상관없어. 그 전에도 어쨌거나 한번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지시사가 search잖아. search 같은 경우에 search 명사는 얘하고는 달리 얘는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얘는 반드시 직전 문장에 이게 언급이 돼 있어야 되고, 여기서는 동일한 스펠링이 아니어도 개념이 비슷해도 쓸 수는 있어. 이거 되게 중요한 단서라고. 그러면 제시문에서는 가설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걸 기반으로 일단은 뭔지 모르겠지만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 그리고 또 뭐 내용적으로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저런 게 나오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통념 같은 거 있잖아. 나도 저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사실은 꼭 그렇지 않아도 돼, 뭐 이럴 수도 있다고. 일단 내용적으로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은 안 되는구나, 패스. 그 다음에 갈릴레오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것도 뭐 내기 나왔으니까 이게 통념이야. 그래서 역적으로 뒤집고, 실제로 진실은 갈릴레오는 반드시 뭐 이렇게 실험을 할 필요 없고 사고 실험이라는 걸로 대체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이라고. 저것도 저 부분만 짧게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involves, 포함한다. 우리 아까 봤던 be involved in, 그냥 involve 명사, be involved in 명사 이거지. 이 가상의 도구 한 점을 설치하는 거. apparatus 뭐 기구나 도구를 얘기해. 그리고 running a simple experiment with it in your mind. 네 마음속에서 그걸 가지고 단순한 실험하는 걸, 그걸 포함을 한다. 뭐 수반한다가 좋겠네. 병렬 구조는 이렇게 병렬된 거 두 가지. 그러면 그건 가상의 기구를 머릿속에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머릿속에서 실험을 해보는 거야.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뭘 위해서? For the purpose of, 이거의 목적을 위해서 직역하면 이걸 하기 위해서겠지. proving, 입증을 하거나 또는 그 가설을 disproving, 반박을 하거나. 여기 가설 얘기가 나오긴 했네. 적어도 순서상 봤을 때는 최초로 나오니까 이거 되긴 하니까 적어도 일단 얘랑 얘 순서는 잡을 수는 있긴 할 것 같아. 얘는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저 이시 가리키는 거는 뭐 위에서 언급한 thought experiment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됐지? 그 다음에 C를 갈게. However, 그러나 역적으로 바꿨어. 아리스토텔레스 관점에 따르면 그
결합된 물체, 작은 돌, 큰 돌. 돌 얘기가 제시문에 없었어. 그래서 문제는 너무 쉽게 풀려. 그 C도 아웃이 되는 거지. 돌이 없었거든, 결합된 물체가. 그럼 B가 먼저인 거잖아. 그 B 간 다음에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구조상 보니까 one example에서 하나의 사례가 나오는 거네. 그치? 그러면 여기 내용 한번 정리하면서 가보자. 이 사고 실험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론 물리학에서 중요한데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 그 가상의 도구를 가지고 그다음에 마음속으로 실험을 해보는 약간 뭐 이미지 트레이닝 느낌인데 실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가설을 뭐 검증을 하거나 또는 반박을 하거나 디스프루브 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오네. 예시지? 예를 들어서 이제 갈릴레오 얘기지. 하나의 사례는 갈릴레오의 프루프 증명인데 아리스토텔레스 쿰마쿰마는 어쨌거나 중요한 정보는 아니거든. 저 사람은 견해하고는 상반된다는 건데 뭐 지워볼게. 뭐 이거 그지? 둘이 다른 얘기인가 보지 뭐. 갈릴레오의 그 증명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질량, 대중도 되고 물질의 질량도 되지. 이 질량의 물체라고 하는 거, 덩어리도 돼. 얘네들이 진공 안에서 떨어진대. 동일한 액셀러레이션, 가속도를 가지고. 그러면 예시는 갈릴레오인데 얘가 진공에서 서로 다른 물질이 같은 속도로 뭐 낙하를 한다 보지 뭐 이런 얘기 아니야? 그치? 뭐 이게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하고는 좀 다른 얘기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A로 갈 거냐 C로 갈 거냐인데 지금 B에서도 그 C에서 아까 언급됐던 돌 얘기가 언급이 안 됐잖아. 그래서 그냥 문제는 그냥 이 정도에서 그냥 바로 끝날 수 있는 거지. 이제 이건 이제 문제풀이 관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한번 볼게. 그럼 A로 가면 이제 통념. 이렇다면 이 가설 검증을 위해서 실제 실험이 돼야 되는 리얼 이거는 이거 상대 개념이지 실제 실험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갈릴레오는 우리한테 요청을 해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을 고려해 볼 것을 크고 작은 돌 근데 걔가 함께 묶여 있어. 뭐에 의해서? 매우 가벼운 줄로 묶어 놓은 거지. 그래서 만약 아리스토텔레스가 옳다면 갑자기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와서 갈릴레오 얘기하다가 큰 돌은 should speed up the smaller one. 여기를 해석을 일단 해볼게. 그리고 일단 요거 생각해 볼 수 있어. 문법적으로는 if절에 were를 썼다라고 하는 게 우선 가능성이 두 개가 있는 게 과거 사실을 얘기하니까 그냥 과거인가 싶으면 야 그냥 과거 시제를 맞추는 조건문이라면은 그냥 과거랑 was를 써야지 were를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가정법인걸 일단 생각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과거 동사 쓰면 해석의 시점이 현재나 미래가 돼야 되잖아. 그리고 이쪽도 있어. 가정법이면 사실 would, could, might를 써야 되는데 should를 써버렸음. 어쨌거나 모든 조동사 뒤에 have pp가 아니라 동사 원형이 나오면 이것도 해석의 시점은 현재잖아. 그래서 일단 해석은 현재로 해줘야 되겠구나. 뭐 그 정도만 생각하면 돼. 아리스토텔레스가 옳다면 큰 돌은 작은 돌을 속도를 가속해야 할 거고 should는 뭐 말 그대로 여기서 뭐뭐 해야 한다? 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추측보다는. 그리고 작은 돌은 큰 돌을 속도를 낮춰야만 할 거래. 분사 만들면서 전반적인 속도를 더 느리게 뭐보다 큰 돌의 그것 즉 속도가 되겠지? 비교할 때 비교 대상이라고 하는 거 대시 가리키는 거는 스피드 얘기하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 읽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지 않겠냐? 이게 뭔 소리냐? 그지? 큰 돌 났다 작은 돌 났다 속도가 늘었다 줄었다 이런 상황이잖아. 그 다음에 C를 가볼게.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견해 갑자기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툭 튀어나와요. 그 합쳐진 물체 작은 돌 큰 돌 아까 실로 묶었잖아. 가내실로. 걔네들은
더 빠르게 실제로 사실상 낙하해야 해. 각각의 돌 하나보다도. 왜냐하면 그것에 전체 더 큰 질량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갈릴레오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야. 그래서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리즈닝, 추론의 결함을 드러내고 결론은 뭐냐? 모든 물체는 진공에서 동일한 속도로 떨어진다라고 결론이 나온 상태야. 이게 무슨 얘기 같아? 그래서 이게 사실 두 가지라고 항상 그 독해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원래는 이제 수능 방식하고 내신하고 완전 다르잖아. 내신은 자꾸 글을 이해를 해야 되는 반면에 수능은 이제 스킬도 필요하고 사족을 다 쳐버려서 문제가 이렇게 갈 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또 내신을 준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내용도 한번 이해를 해봐야 돼. 그 글은 자꾸 볼수록 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다른 물질 같은 속도라고 해서 이렇게 가설을 세운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가설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일단 이제 통념이 나온 거지. 통념.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가설을 검증을 하려면은 실제 실험을 해야 되는 거 아님?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진공에서 서로 다른 물질 같은 속도로 낙하한다라는 걸 이제 가설, 여기다 써야겠다. 가설을 세운 거지. 이렇게. 검증을 해야 돼. 아직 가설 세운 단계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님?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갈릴레오 입장에서는 뭐 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얘가 생각만으로 하는 사고, 갈릴레오에게 또 써야 되는구나. 갈릴레오는 이거 사고 실험만으로 가능하다라고 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큰 돌, 작은 돌을 묶었잖아. 그지? 그래서 뭐 큰 돌이 하나 있고 작은 돌을 이제 실로 묶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따르면은 이 사람 말이 맞다면 큰 돌은 얘가 질량이 크기 때문에 얘의 속도를 더 빠르게 가속을 시켜줘야 돼. 무거운 게 더 빨리 떨어지고 가벼운 게 더 천천히 떨어진다. 그 개념이거든. 제 얘기는. 그럼 반대로 작은 돌은 얘 입장에서는 얘 속도를 늦춰줘야 돼. 천천히.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전체 속도는 얘 때문에 요거 하나만 있는 거에 비해서 느려야 되는 거 맞지? 이게 지금 그 얘기야.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큰 돌만 있고 작은 돌이 있으면 얘가 빠르고 느릴 텐데 얘를 이렇게 합쳐 놓으면은 얘가 얘의 속도를 늦춘다는 얘기지. 진공 상태에서. 그래서 단독으로 있는 이 큰 돌보다도 합쳐 놓은 게 속도가 여기가 더 빠르고 여기가 더 느리다. 지금 그 얘기요. 이 말이 지금 그 말이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갈릴레오 사고 실험을 가는데 여기서 또 갑자기 또 이제 아리스토 얘가 나오는데 얘가 큰 돌만 있고 큰 돌 플러스 작은 돌 있으면 속도가 여기가 더 빨라. 여기는 얘 때문에 감속하는 거야. 제가 그런 역할을 한데 일단 와닿지는 않지만 저는 논리를 세운 거지. 여기까지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C로 가요. 자, 그런데 역접으로 뒤집어.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역시 따르면은 이 합쳐진 물체, 요거 얘기하는 거지? 요거 아리스토를. 얘가 또 다른 얘기는 또 뭐냐면 얘가 합쳐진 큰 돌 플러스 작은 돌이 역시 큰 돌 단독보다 또는 작은 돌 단독보다 더 빠르게 낙하를 해야 돼. 왜냐면 또 생각을 해보면 이걸 속도를 감속을 시킨다 할더라도 단독으로도 요거보다는 또 얘가 그래도 큰 게 있으니까 더 빨리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근데 이게 좀 약간 논리적 모순 같지 않냐? 얘 때문에 얘가 느려져서 얘보다는 얘가 더 빠르고 얘가 더 느리다라고 하는 게 일단 뭐 이런 상태야. 그지? 그런가? 그치? 합쳐놓은 게 더 빨리 떨어지는 거잖아. 단독인 거보다. 왜냐면 전체 질량 때문에. 그치? 또 여기서는 또 논리에 모순이 생기는 거야.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반대네. 얘가 얘 단독일 때는 얘가 전체 질량은 또 무거우면 더 빨리 떨어져야 되니까 또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니야. 두 가지가 논리에 모순이 있는 거네. 그치?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둘 사이에 요 관계에 있어서 모순이 발생을 하는 거네. 둘이 일관되지가 않은 거잖아. 여기서는 뭐 콘돌이 합친 것보다 더 빠르다고 해놓고 여기서는 콘돌이 합친 게 더 빠르다고 하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거니까 지금 이런 상태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모순을 발견해냈고, 그 다음에 결론, 컨클루전은 뭐냐면, 아까 진공에서는 모든 물체가 동일한 속도로 낙하를 한다 라고 하는 아까 그 가설 세운 거 있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검증을 해냈다는 거지. 생각만으로. 아, 옛날 사람들이 대단한 거 같지? 저렇게 생각을 가지고. 저게 철학이잖아. 이해됐니,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 논리의 모순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게 이제 학교 시험에 주어지면 요거 가지고 이제 막 그 내용 일치 내면은 좀 복잡한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자, 다음으로 가보면 돼. 정리한 다음에. 문법이 하나 있었구나. 문법 아까 여기서 하나 얘기했었고, 요거만 하나 볼게요. 그냥 칠판 넣어봐. 이거 명사 다음에 된 나왔는데 구조를 볼게. 뒤가 지금 주어가 있고 자동사잖아. 동격의 대시지. 관계대명사 아니고. 동격대타고 구분은 구조로. 자, 116페이지로 한번 가볼게. 거기는 뭐 단어를 쓸 건 없고 한번 확인만 해보자면, 위에서 6번째 어드밴스라고 하는 게 우리 앞으로 나아가다, 그리고 발전하다, 진전되다, 발전하다, 여기서는 조장하다, 촉진하다라고 사용됐어. encourage랑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encourage도 좋은 의미일 땐 촉진이고 안 좋은 의미일 땐 조장. 그다음에 shed light on도 종종 나오거든. 원래 shed는 떨구다라는 뜻이고, 빛을 비추다, 빛을 떨구는 거, light는 빛이잖아. 그러니까 목적어 on 뒤에 명사에 빛을 비추는 거야, 말 그대로. 그러니까 거기를 빛을 비춘다는 거는 실제 물리적으로 빛을 밝히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대부분은 뭔가 어둠에 빛을 비춰서 그걸 밝혀내는 걸 얘기해. 그래서 해명하다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엄청 중요하진 않은데, 그 밑에서 5번째 보면 look to라고 또 자주 나오거든. look to, look at이 아니잖아. 그럼 사실 직역을 하면 to는 방향을 얘기하니까 주어가 A 쪽으로 바라보다가 맞아. 그러니까 실제로 거길 바라보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데, 보통 많이 해석되는 경우는 그쪽을 바라봐서 기대하다라는 뜻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그 뜻 말고도 그 직전에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활용이 됐는데, 그냥 우리가 볼 때는 A 쪽을 바라보다, 그래서 A에 기대를 걸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걸 좀 확장하면 주의를 기울이다까지 가능할 수 있거든. 그걸 잘 쳐다보는 거니까 2가지 정도로만 정리하는 게 맞겠다. 그 다음에 밑에서 3번째 recover가 회복하다잖아. 그래서 만회하다도 되는 거지. 건강 말고 있을 때 뭔가 잊어버린 걸 다시 만회하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다고.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해볼게. 일단 얘는 그 잘려서 화면을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안 끊기게 보려고. 일단 이건 땡큐지. 제시문이 하우에버 했으니까 흐름이 바뀌는 거잖아. 딱 단절되게 있을 거 아니야? 집어넣으면 되겠지 해가지고. 근데 여기 해석이 좀 조심해줘야 되는 게, 앞에 나온 뭔가는 stop A from I인지 얘가 이거 하지 못하게 하다잖아. 그 정치인들이 take advantage of 주어가 목적의 이점을 취하다 해서 활용하다. 활용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 뭐야? 계속 활용하게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중부정이잖아. 이게 앞에 이것이 정치인이 활용을 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다야. 그래서 이중부정은 이거 자체를 2개를 없애야 돼. 그럼 계속 활용을 했다 해서 좀 더 이해가 되려면은 계속 활용을 함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정치인이 계속 활용을 했대. 어떤 이점을 활용했냐면 archaeology, 고고학을 도구로서 계속 쓰게 했어. 뭐 하고자 하는 이 과거에 왜곡된 해석을 promote, 뭐 홍보하고자 하는, 또는 뭐 촉진하고자 하는, 여기서 승진은 말이 안 되니까 뭐 하기 위해서 특정한 정치적인 관점을 advance, 여기서는
상대방한테 진전시키기 위해서니까 뭐 전달하기 위해서 아까 봤던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다시 저기 이제 한글을 일부러 저렇게 헷갈릴까봐 쓴 건데 좀 정리해서 다시 해보면은 일단 여기 제시문은 역적으로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이것이라고 하는 게 정치인들이 무슨 얘기에 결국은 특정 관점을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그지? 관철시키기, 말이 너무 길은데, 시키기 위해서 이 과거의 어떤 왜곡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위해서 고고학을 계속 사용을 했다. 좀 핵심만 보면 앞에 나오는 게 정치인들이 하여간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고고학을 썼다는 거죠. 좀 약간 마이너스 부당한 방식으로 고고학을 사용했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으네. 그치?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뭔가 역사 왜곡을 활용했다. 고고학을 써서 뭐 이거야. 그럼 일단 여기서 한번 이제 드는 생각 자체는 뭐냐면 이 앞에는 뭐가 나왔을까? 이거 항상 연결사 있는 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찾아 넣는 거니까. 일단 처음에 드는 생각은 이 디스라고 하는 게 뭔가 이렇게 저렇게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 왜곡하고 이런 거 쓰지 못하도록 하는 뭐 조치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뭐 해결책 같은 거? 뭐 난 일단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 그랬는데 그 조치가 안 먹힌 거 아니야. 뭔가 조치를 취했음에도 계속 저렇게 부당하게 활용을 한다는 거고, 그럼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당연히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여기는 마이너스적인 뭐 안 좋은 얘기가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는가? 뭐 이 정도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밑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 자, in addition to shedding light on human past. 그러니까 인간의 과거에 대해서 밝히는 거에 더해서,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밝혀내는 게 고고학이잖아. 고고학은 도와줬어요. 뭐를? 문화 집단의 재구축을.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니까 사실 이런 거는 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한두 개 정도 보고 하나만 봐도 될 각이긴 한데 뭐 하나, 요런 거 정도 하나 지우자. 핵심만 좀 따라가자면은. 그러니까 문화적 집단, 인종의 기원, 이런 거의 재구축을 도와줬대.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야? 이게 수식어에 해당하는 전면구가 아니라 요 내용인 거잖아. 즉 고고학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그 문화나 뭐 인종, 민족도 되고 인족도 돼, 에트닉은 이런 뭐 재구성 같은 거를 도움을 줬대. 일단 이거잖아, 핵심은.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이 고고학이라고 하는 게 이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이었대. 그래서 고고학이 또 그 다음 뭐가 나냐면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예시가 나오네. 예를 들어서 그리스 뭐 이런 이집트 이런 데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서는 역사적인 기록, 고고학을 통해 찾아낸 그 선사시대의 유적, 렘넌트는 우리가 쉬운 말로는 remains, 유적, 잔해라고 하는 remains, 렘넌트 좀 어려운 말이고, 이런 것들, 고고학에서 발굴해낸 것들이 시사 또는 암시하는 거잖아. 영광, 그리고 뭐 고대 문명의 웅장함, 뭐 이런 것들.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이게 이제 고고학적인 뭐 일단 로마, 고대 그리스, 뭐 이런 거, 이태리, 뭐 이런 거 정도만 하면은 와닿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일단 가능할 수 있. 그 다음에 프랑스인들도 또 자랑스러워. 계속 열거가 이어지는 거네. 그러면 이게 첫 문장하고 생각을 해보면 고고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런 문화적인 과거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재구성을 해서 자부심을 느끼도록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 그지? 연결을 잘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뭘 자랑스러워 하냐면 걔네들의 조상의 로마의 정복에 대한 저항. 프랑스는 로마, 뭐 대로마 제국의 정복을 받지 않았나 보지? 그리고 뭐 이태리인들은 자랑스럽게 룩트, 일단 이쪽을 바라보다라고 하자고, 걔네들의 로마 조상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거야. 자랑스럽게 여기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풀이 관점으로 가자면 하나 정도만 보고 이것도 일단 날려보자. 이따 보기로 하자고. 일단 뭐 이렇게 해서 괜찮은 거 같지? 뭔가 저렇게 다 자부심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 그 다음에 많은 이 유럽의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작업을 한데 under the assumption, 가정하에서. 그러면 우리가 소재가 좀 바뀌었다. 자랑스러운 거하고 좀 가정은 다른 거잖아. 흐름을 일단 한번 끊긴 거지. 어떤 가정하에서 여기까지는 전혀 들어올 자리가 없었지. 아까 이런 거 뭐 정치인 얘기 나오고 뭐 이렇게 뭔가 왜곡되게 안 좋게 마이너스로 쓰는 건 안 나왔어. 어떤 가정으로 작업을 하냐면 이 물질 문화, 걔네가 리커버, 복원해내는 물질 문화가 관련이 있대. 특정 인종 집단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정을 세우고 하는 게 자기들이 찾아낸 물질 문화는 특정 인종 집단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 전제를 깔고서 고고학에서 발굴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올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부사절이라 중요 정보는 아니겠지만 확인해보면 근데 여기가 더 중요해요. 내용서 읽어보고. 그럼 비록 어렵지만 명백한 인종적인 분류를 두는 것이 뭐에? 고고학적인 문화에 뭐 때문에 이렇게 공유되고 이런 적응된 속성, 물질 문화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얘네들이 이 찾아낸 물질 문화라는 거는 특정 인종 집단하고 관련이 있을 거야라는 가정을 가지고 작업을 해주면 실제로는 특정 인종 집단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얘기지. 사실은 섞여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럼 여기가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특이하게.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여기가 잘못된 생각이면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예시가 나왔지? 스리랑카에서. 이 파리는 정당이다. 정당? 정치 정당? 파티가 이해관계 당사자도 되는데 정치 정당이다. 양당인데 어떤 당이냐면 싸우는가 오랜 내전으로 싸우는 이런 정당이 주장을 해요. 원주민이다. 오리지널 이네베 거주자니까 원래 살았던 거주자. 그 섬에 스리랑카 섬이니까 우리가 원주민 정통적인 우리가 뭐 원래 살았으니까 니네가 잘못이야 뭐 이런 식인가 봐.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다음 니들 사이드 둘 다 양자부정이지. 앞에 나온 둘 다 얘네들 둘 다 허락하지 않을 거야. 어떠한 고고학적인 연구도 허락하지 않을 거다. 요것도 자주 나온 거에 가끔 나올 수 있어. 포피올 대 빠진 건데 그냥 지각하면 돼. 이게 이유거든. 전치사 이유. 이거라는 두려움 때문에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그거 즉 고고학적인 연구가 제공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상대방을 뒷받침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고고학 연구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지. 우리가 원주민이랑 서로 주장하는 입장인 거니까. 그럼 이것도 잘 붙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둘 사이에 떨어지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해서 내용상 쪼개보면 3등분이 되는 거라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3번, 4번밖에 없는데 여기서 여기를 갑자기 쑥 들어가기는 아까 이게 정치인들이 뭐 고고학을 자기들 과거 왜곡하려고 쓴다고 지금 이거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 그래서 남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거든.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이 앞에 내용이 뭐냐? 이 한글로 한번 적어볼게. 국가적 자부심에서 여기까지 왔어. 요 내용이지. 이게 유럽의 고고학자들의 이 가정은 뭐냐면은 이 물질 문화가 특정 인종과 관련이 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연구를 하지만 작업을 하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이렇게 분류하기가 어렵다는 거였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류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걸 정치인들이 활용을 하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한 식으로 활용하려고 왜곡을 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가 스리랑카 얘기가 나온 걸로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뭐 예방책 뭐 이런 개념보다는 앞에 나온 얘기는 결국은 이 고고학이라는 특징 자체는 이렇게 분류할 수 없는 게 맞지만 이게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꾸 고고학 자체의 이런 한계점 이 한계점을 계속 활용을 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써먹으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 다음에 나온 이제 예시가 그 스리랑카 뭐 해가지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서로 원주민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고고학 자체의 연구를 반대하는 입장인 거지. 그지? 왜냐면은 이게 자기들의 어떤 치부가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재를 좀 나눈 다음에 뭐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잠깐 우리 지워서 안 봤던 부분 정도로 본다면은 이게 이제 고고학이 문화 집단을 재구축을 하기도 하고 인종적인 기원을 재구축을 하기도 밑에 나왔던 거지. 그 다음에 이 지리적인 공간을 가로지르는 집단의 이주, 그 이주 경로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보면서 고고학으로 발굴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지웠던 보면 이태리인들은 자기들 로마 조상을 되게 자부심 있게 바라보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의 고고학이라고 하는 거를 기대를 해요. 뒷받침하기 위해서 걔네들의 역사적인 주장을. 그러니까 오히려 고고학에서 자기네 주장을 뒷받침하는 걸 찾아주기를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이렇게 유리한 쪽을 당연히 원하긴 하겠지.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얘네들이 가정을 하는 거는 인종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다는데 실제로는 관련이 되게 구분짓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서 보면은 시점이 좀 안 맞는 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아까 저 포피얼덱 같은 경우는 어디서 봤냐면은 뭐 이렇게 문장이 가고 포피얼 뒤에 있긴 있어. 책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장이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럼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두려워서인데 이거 어디서 본 건 레스트 슈드라는 게 있었어. 레스트하고 뒤에 주어하고 슈드가 빠져 있는 거. 동사 원형하게 되면은 이때 레스트 슈드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주어가 동사하지 않도록이라고 해서 그래요. 원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얘네가 둘이 해석이 같다고 하는 게 주어가 동사하는 걸 두려워한다는 게 역시 주어가 동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랑 같은 식으로 해석을 묶어놓긴 하는데 이쪽에서 나오는 건데 요거는 사실 기억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부정, 업정, 부성을 해석되니까 그냥 직역하면 되는 거잖아. 저게 두려워서.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한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나왔어. 그럼 과거사실로 해석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지?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맥락이 현재라면 얘가 추측으로 뭐뭐일 거다인데 이렇게 맥락이 과거라고 하면은 뭐뭐 하곤 했다. 습관적 동작이잖아. 그래서 양측은 다 고고학적인 연구자 허락을 하는 거를 안 하곤 했다지. 부정적 허락을 안 하곤 했다. 저게 두려웠었기 때문에 저럴까봐 두려웠었기 때문에 해석은 뭐 그런 식으로 가면 되겠고 또 여기 되시는데 이것도 동격에 되시겠지. Material culture 주어가 있고 relate to specific ethnic group 목적어까지 완전한 구조잖아. 그래서 쟤는 또 동격에 되시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되겠다고. 됐어?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 117. 자, 여기 식민주의 유산인데 여기서는 단어 역시 뭐 쓰기보다는 눈으로 하나만 보자면 위에서 6번째 컬러니얼리즘이라고 하는 게 오른쪽 단어가 더 중요하거든. 식민주의보다는. 컬러니가 여기서는 식민지로 실제 사용이 됐는데 우리가 거의 지문에서는 오른쪽의 뜻 집단, 군집이지? 이게 진짜 중요한 단어지. 군집으로 많이 나오고 동식물. 그래서 컬러나이즈가 식민지 만들다는 뜻도 있겠지만 군집을 이루다, 대량 서식하다. 그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프라이머리가 우리가 주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초등학교로 초기 학교를 프라이머리 스쿨이라고 하잖아. 초기의 최초의 이니셜이란 뜻. 그래서 오른쪽에 명사가 프라임이야. 최고의라는 프라임 타임이 최고 시간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밑에서 네 번째 as such예요. 이거는 뭐 형광펜에서 별표에서 쫙쫙쫙 가면 되는데 얘가 연결사라고 칠판을 잠깐 볼게. 뭐 책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가 search as는 예시야. 그지? search as A 하면 뭐 A와 같은이라고 하는 예시예요. 그래서 얘가 어순이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
search A as B 이렇게 하면은 B와 같은 A 뭐 해서 어쨌거나 얘네 둘은 둘 다 yes야. 그런데 as search 같은 경우는 search에서 반대 개념인데 as search하고 얘는 연결사처럼 사용되게 문장으로. 그러면 직역을 하면 search가 그러한 것으로써요. 이것도 괜찮아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석해도. 왜 search가 대명사가 되니까 그러한 것으로써. 그래서 얘가 앞에 뭐라고 그러한 것으로서 이거라고 하는 게 그래서요. 그래서 즉 인과관계다. 원인 결과 이것도 중요한 연결사다. 이거 as search는 종종 나와. 그래서 거기 그러므로고 또는 뭐 그런 식으로도 그냥 그러므로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문제를 빈칸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예를 들어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원래 자꾸 훑어봐서 구조를 자꾸 보라고 하잖아. 일단 빈칸 문장 자체가 furthermore가 있어. 그럼 얘는 역할이 뭐였어? 열고 추가해주는 거니까 사과랑 딸기 아니야. 그럼 딸기의 출원근은 반드시 여기밖에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 이게. 그치? 발췌독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일부 가지고 문제 푸는 거. 근데 수능은 원래 발췌독이 맞아. 그러니까 내가 모든 질문을 다 보고서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정답률도 높고. 근데 우리가 내신 때문에 자꾸 내용을 전체를 자꾸 보려고 하는 거야. 나는 이제 풀이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잖아.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나는 발췌독을 취향을 한다고. 수능은 점수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여기를 집중을 해볼게. 자, 그 미래 발전의 그들의 전망은 뭐 그들이 있었겠지. 방해된대. 빈칸에 의해서. 일단 빈칸은 안 좋은 거네. 그치? 그러면은 미래의 어떤 발전의 프로스펙트 전망이라고 하는 게 빈칸에 의해서 힘들어. 방해되는 거야. 빈칸에 방해하는 거지 얘를? 안 좋은 거네 일단. 그지? 그 다음에 걔네는 반드시 의존을 할 거야. 인접국가에 항구의 접근을 위해서. 그래서 걔네들의 능력을 제한을 하면서 어떤 능력? 완전히 참여할. 어디에 참여? 글로벌 트레이드. 세계 무역에. 그러면 여기 보면 세계의 무역에 참여를 제한하는 거고, 뭐가 인접 국가의 항구 접근이라고 하는 것에 의존을 하는 게. 그럼 이쪽에다가 뭐 색깔을 표시해 보면 요거 있잖아. 그러니까 안 좋은 거가 이거잖아. 그래서 여기 순서를 맞춰서 쓴 거거든. 이게 이거.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반대쪽 여기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들어가면 되잖아. 이거지 뭘. 그치? 그럼 생각은 좀 해봐야 돼. 짧은 글이지만. 전혀 이거 뭐 생뚱맞아서 너무 추상적이어서 무슨 개소리 하면 올라가서 아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구나 이럴 수는 있는데 이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얘네들이 그 항구라는 개념은 뭐요? 바다로 나가는 거잖아. 무역은 우리가 알다시피 보통 배 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국이 아니잖아. 인접국가는 타국이잖아. 다른 나라를 거쳐야지 무역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미래 어떤 발전, 무역을 못하니까 제한되지 않겠냐.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잖아. 충분히. 그럼 선지를 한번 가볼게. 자, 이거 미래 발전을 막아주는 인접국가의 어떤 세계로 바다로 뻗어나가는 걸 인접국가에 의존한다. 지금 그 얘기잖아. 이 갈등, 좀 충돌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전쟁터 얘기하는 거, 내전 같은 거. 뭐 이런 거 아니잖아. 그 다음에 바다에 대한 쉬움 접근의 부족. 가능해요. 바다에 못 나가는 거니까 무역을 못 하는 거거든. 가능할 수도 있겠다. 교육 얘기는 전혀 나온 적이 없었어. 그 다음에 추출할 광물질이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 뭔 소리야. 광물질 얘기 나온 적이 없어 여기. 근거에서. 그 다음에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식민지화가 된 적이 없다. 뭔 소리야. 그래서 답은 그냥 2번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풀 수는 있겠어요. 사실 이렇게 똑같이 풀어줘야 되는 건데 이런 거 나왔을 때는. 근데 그 근거는 뭐였냐면 여기 역접이 보이니까 흐름이 여기서 이렇게 좀 끊긴 느낌이야. 그 다음에 as such에서
원인 결과를 주고 그다음 추가를 하나 더 준 거란 말이지. 근데 보통 우리가 구조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역접이 여기에 나오게 되면 중간에서 위쪽이 아니면 아래쪽이잖아. 그럼 저게 주제문이라기보다는 보통 대조일 확률이 높은데 이것도 특이하게 이쪽이 주제문이긴 하더라고. 근데 어쩌면 빈칸은 반드시 주제문에 뭐 꼭 들어가지는 않거든. 근거만 있으면 중심 문장에 들어갈 수는 있기 때문에 뭐 근거는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내용을 한번 볼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전 세계 40개국 이상이 가지고 있지 않대. 항상 부정은 동그라미 해주는 거지. 이런 건 뭐 필요 없어. 적어도 영토가 없어요. 어떤 영토가 없냐면 바다에 국경을 맞댄 보더링은 보더가 국경이잖아. 경계니까. 그러니까 내륙국이라는 거지. 우리로 치면 충청북도 뭐 이런 느낌이요. 바다가 안 돼 있는. 우리로서 약간 상상하기 어려운 건데 아프리카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또 생각보다 꽤 많다. 그래서 40개 국가들 중에서 14개 국가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뭐냐면 레가시, 동격이겠지? 요것만은 유산이래. 식민주의 시대의 유산인가. 앞문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동격으로. 그래서 뭐 뒤에 풀어주기를 여기 뭐 생략된 게 뭐 콤마하고 뭐 위치즈 이렇게 빠졌다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그지? 동격으로 앞문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프리카 국가 중에 14개가 식민지 유산으로 바다가 없어. 내륙국이야. 그래서 유럽의 아프리카에 대한 도미넌스, 지배 기간 동안에 근데 그건 시작을 했어. 1800년대 후반, 19세기 후반이 되는 거지. 이때 시작을 한 이 주된 동기, 아큐파이어, 점유자니까 이제 식민주의자들 되겠지? 얘네들의 주된 동기는 뭐냐면 광물질이나 커머더티, 여기서 뭐 원재료 정도 될 것 같아. 뭐 재화보다는. 그걸 추출하고 익스트랙트, 수출하는 거였대. 프롬 A to B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아프리카 내륙으로부터 어디까지? 이런 해변까지 뭘 위해서? 유럽 본국으로의 쉬먼트, 선적 배송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우리 일제 강점기 때랑 비슷하네. 그 식량이나 자원 같은 거 뺏어가는 이런 느낌인 거네. 그래서 도로나 철로 같은 게 인스톨 설치가 됐다고. 그런 이동, 물자의 이동, 해안 도시로의 굿즈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지? 실어 날려야 되니까. 그래서 식민주의 시대가 끝났을 때 새로 독립한 국가들은 남겨진 거야. 이런 경제적인 기반 시설. 근데 이게 유럽 사람들에서 설치가 된. 그러니까 도로나 철도 같은 건 여전히 존재하겠지. 그런데 이 새로 독립한 아프리카 나라들은 그 기반 시설 유지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못했겠지. 뭐 때문에? 재정적인 자원의 부족 때문에. 돈이 없어. 그리고 영토, 그 국경의 분쟁 때문에 계속 뭐 아프리카 내에서 싸우잖아, 걔네들이.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서 그래서 none of the former colony, 이런 그 이전의 식민지 중 어느 곳도 완전한 지역적인 발전을 실현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다 낙후됐다는 거지. 그리고 interior land of the continent, 그 아프리카 대륙의 내륙 땅들은 최소의 주의를 받았다. 즉 최소의 주의라는 게 이게 부정이잖아. 그러니까 주의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발전, 개발에 대한 관심을 못 받아서 내륙국은. 그러니까 얘네가 또 가장 그 중에 최악이야. 바다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끌어주면서 걔네들이 뭐가 되도록 아프리카에서 가장 빈국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거고. 특히 게다가 얘네들 현재까지도 그렇지만 미래 전망도 어둡다. 왜냐면은 무역 자체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간 거지 뭐. 그럼 이걸 전체 주제는 요쪽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또는 이런 이유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아프리카 그 내륙국들은 미래가 매우 어둡다. 뭐 이게 주제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해서 그 문법은 콤마 위치에서 요거 문맥을 보면 그게 시작을 했다잖아요. 요 시기에. 그럼 저 위치가 가리키는 거는 요거지 정확하게. The period of European domination in Africa라고 얘네들의 지배가 요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깨알같이 내신 생각하면 좀 봐줘야 되는 게 lead to잖아. 이게 lead to. 얘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동명사가 온 거고 동명사 앞에 명사나 소유격 대열이라고 해도 되지. 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죠. 주어처럼 동사처럼 그들이 발전되는 것,
전망이 방해받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정리해볼까? 어차피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문법을 더 할까? 뭐 하여간 일단 문법 여기 부분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거고, 위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14개 나라였지? 전 세계 40개 중에 요런 내륙국이 아프리카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식민지 시대의 유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풀어준 게 이 식민지를 하려는 동기는 뭐였냐면, 그 아프리카에 있는 뭐 광물질 뭐 또는 자원 같은 거를 유럽으로 뭐 이송을 하는 게 목적이었었어, 식민지 시대. 그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촉진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뭐 도로나 철로 같은 거를 깔았고, 그 다음에 이 도로나 철로가 식민지 시대가 종식됐을 때, 요 식민지 시대에 깔았었던 이런 기반 시설이 그대로 잔존이 된 상태였는데, 그런데 역적 이게 이 신생 독립국들이 얘네들이 뭐 자원이나 뭐 돈 같은 게 부족해서 요 기반 시설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를 못한다가 되는 거고, 그지? 유지보수를 못했다고 해야 될까? 이거를 활용이라고 안 되겠구나. 유지를 못했다고 또 해야겠다. 유지를 못했고, 그래서 에즈서치 결론적으로 결과 얘네들이 이런 지역도 빼죠. 발전을 이루지 못했고, 특히 내륙국들은 최빈국 상태를 유지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열거를 해주는 게 얘네들의 미래 전망도 어둡다. 왜냐하면 그게 아까 위에서, 그지? 이렇게 이제 뭐 그 항구를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전체 주제 자체는 이 식민지 시대 종식으로 인한 신생 독립국들은 이런 기존의 기반 시설을 유지하지 못해서 발전을 못했고, 그 다음에 미래 전망도 어둡다. 뭐 이렇게 된 게 주제가 되긴 하는 거예요.